사람들의 지혜로운 전통적인 삶에 대한 염원을 담아 강연을 준비하였습니다. 기후변화의 대책, 선조들의 삶 속에서 찾다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그림들을 하나하나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부터 선비들의 상징이라고 했던 소나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소나무, 온가족 추석날 정겹게 모여 먹던 송편에서 나던 향긋한 소나무 향, 이런 소나무들이 더 이상 여러분들의 곁에 없고 소나무 향을 맡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비 오는 날 개굴개굴, 논두렁에서 개굴개굴.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개구리 소리가 시끄럽게 여겨졌던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개구리 소리를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예상대로 바로 이 강연의 주제인 기후변화가 화면에 있는 소나무 개구리를 멸종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산림생물은 100년 안에 거의 멸종될 것이라고 예측되어집니다. 또한 도롱뇽과 같은 양서류도 2020년에 이르러 결국 멸종될 것이라는 2007년 전망도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한반도의 아열대화입니다. 실제 한반도의 기온이 점점 상승하여 무화과, 석류, 키위, 블루베리와 같은 아열대 작물들이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들과 함께 대표적인 아열대 과일 중 하나인 체리가 경북 지역인 대표적인 특산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금천에서는 지금까지 주로 재배해오던 인삼을 재배하기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인삼 재배지도 한반도 민간인 통제지역 안쪽까지 북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나무도 기후변화라는 올가미 속에서 목이 조여가고 있는 중에도 번식을 하기 위해 씨를 북쪽으로 날려보내며 바둥바둥거리고 있습니다. 또한 개구리 역시 대체 언제 알을 낳아야 하는지 갈등하고 괴로워하며 우리의 기후변화라는 고통 속에 서서히 저희 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세계 각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후변화라는 피해가 미국, 유럽, 일본 등과 같이 중위도 선진국이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프리카 국가들과 같이 개발도상국이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후변화는 제3국보다는 중위도 선진국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중위도 선진국 국민들은 풍요롭게 낭비하면서 살면서 그 피해는 제3세계 국가들이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식재료를 재배하고 유통할 때, 우리가 먹고 남긴 음식물을 폐기할 때 여러분들의 상상을 넘어서는 많은 양의 에너지가 소비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현대시대의 삶에 적응되어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하고 비싼 값을 내고 뷔페에 가서 마음껏 먹고 남기며 심지어 걸어서 금방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도 자동차를 타고 가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이 개발도상국에겐 얼마나 큰 피해가 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아는데 그것을 간과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개발도상국 국민들은 심각한 기후변화의 피해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석유나 석탄을 태우며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에너지 문제와 여러 에너지 문제와 원전 문제를 계기로 저희 복자여자고등학교에서는 에너지 절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 복자여자고등학교의 5년간의 평균 기온 자료와 전기 사용량 자료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10년 이래로 7월 기온은 조금씩 상승하는 달에 반해 전기 사용량은 대폭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학교 기후변화 동아리 구매 활동을 시작으로 이렇듯 저희 학교도 에너지를 절감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에너지난으로 에너지 절약은 대화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원전 문제를 계기로 시작된 운동이지만 전국적인 운동이 되어 전 국민이 온몸으로 느끼고 실천하는 계기가 된 한 해가 되었습니다. 에너지 절약하는 것은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항상 우리가 사용하던 전자제품의 사용량을 줄이면 분명히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희도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사용하던 전자제품을 줄이는 것은 불편하지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나 혼자 하면 무슨 절약이 되겠어 했지만 학교 구성원들의 마음을 모아 조금씩 줄여나가다 보니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불편함은 있었지만 오히려 절제를 배우는 좋은 공부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과 행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검소한 삶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옛 우리 선조들은 검소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것만큼만 자연에서 얻고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검소한 삶 말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같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는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검소한 삶과 같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세워보는 것이 어떨까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낭비하면서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의 강연을 듣는 여러분께서는 부디 시류에 편승하지 않으시고 검소한 삶을 생각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시민이 되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미래의 개구리 소리를 조작되고 녹음된 소리를 들으며 과거 함께 살았던 감수성을 자극하던 개구리 소리를 들으며 그들의 소리를 그리워하고 주위에서 풍겨오던 소나무 향이 그리워 소나무 향의 방향제를 구입해 그 향긋함을 대신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러한 생태계들의 아픔은 고스란히 우리의 아픔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삶을 포기하고 오직 인간에게만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그들에게 사과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저는 그들에게 사과의 손길을 내밀어 주고 싶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 속에 존재할 전통적인 삶을 찾아가며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길을 함께 걷지 않으실래요? 복자여자고등학교 1학년 국화반 문소연이었습니다.